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제80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광주에서도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태극기와 총을 든 홍범도의 후예들이 비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자 일본군이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도망가라!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봉오동 전투를 재현하는 물총 싸움 행사가 열렸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일제 당시 홍범도 장군이 중국 지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직접 느끼면서 다시 한번 역사책에서만 뵀던 분들을 저희가 직접 감정이입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약간 좀 의미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얼굴을 그리는 드로잉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사 현장을 체험한 아이들은 80년 전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깁니다.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은 아이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역사 현장에 와서 물놀이 하니까 어땠어? 재밌었어.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도 열렸습니다. 광주시가 독립유공자 고 김행중 씨의 후손을 초청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존소하는 등 순국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외칩니다. 대한민국이여 위대하고 영원하라. 광복 80주년,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만세를 외치며 그날의 감격과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전라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유산 8건을 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양 출신의 매천 황현 선생의 생가 등이 포함됐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기대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백운산 아래 자리한 다나한 초가집. 일제강점기 순국지식인 매천 황현 선생이 살았던 곳입니다. 1910년 8월 경술국치.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자 황현 선생은 절명시 내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자기가 그 망해가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나라 잃은 선비의 비통과 결연함이 묻어난 시는 광복 80주년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목숨을 바치신 이분들을 기억하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그 문화를 조금 더 되새기기 위해서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도민 공모를 거쳐 항일 독립유산을 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보존 상태, 시대적 대표성을 고려했는데 매천 황현생가 묘소와 더불어 여수 거문도 항일유적, 신안 두류단과 바위글씨, 고흥 만경암 항일의병유적 등 모두 8곳입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전남 전역에서 일어난 의병항쟁과 민족운동의 현장을 보존해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도민과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우선 안내판 설치와 기록화 작업을 통해 기본적인 보존 기반을 갖추고 유산별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조상의 숨결이 전남 곳곳에 남았습니다. 전남도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과 청소년 역사교육, 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를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주민들의 사연이 당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고이 한복을 입고 가족과 나란히 앉아있는 백발의 고 송명심 씨.
그는 43살이던 1938년 8월 8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영막동 씨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때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을 이장이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명단에 15살 자신의 딸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항의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말 한마디 못한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항의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항의는 곧 유언비어 유포라는 혐의로 이어졌고 송 씨와 영 씨는 2달 뒤 육군형법 위반으로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의 판결문은 독립유공자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선양사업단체가 국가기록원 자료를 확인하고 영암군에 알리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암 주민 2명의 또 다른 판결문도 발굴된 가운데 단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장흥지청의 수영인 명부, 형사사건부 등 추가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자료들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문을 퍼뜨린 주민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했다는 실체를 드러낸 첫 사료입니다.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위안부 관련 모집이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형을 사신 분들은 영암 지역에만 4분이 발견되어서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영암군은 현재 관련 인물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적 제적과 함께 또 그 주변 마을 분들한테 어디로 이사 갔는지 이런 걸 이제 차츰차츰 찾아가는 과정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마지막에 찾는 그런 결과를 나오도록 영암군은 이번에 발굴된 주민 4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서원을 신청하고 정부에 알려 전국적인 사례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광주 광천동에 있는 유스퀘어 건물이 부분 철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확장하기 위한 건데요. 이를 시작으로 광천동 일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대형 영화관과 식당 등이 밀집해 있던 광주 유스퀘어 건물입니다. 그 주변으로 성인키 4배 높이의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건물 철거 공사가 최근 시작된 겁니다. 유스퀘어 문화관과 문화관 주차장, 주유와 세차시설 등 터미널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백화점 신관을 짓게 됩니다. 광천터미널 개발 사업 2단계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철거 공사 기간은 10개월로 예상됩니다. 이후 해당 부지에는 백화점 신관이 빠르면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로 백화점과 터미널을 잇는 구간이 없어지면서 보행자를 위한 임시 통로가 건물 바깥에 만들어졌습니다. 2단계 사업에 들어가면 유스퀘어 건물은 모두 철거되며 특급 호텔과 업무, 문화,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터미널은 지하에 조성됩니다. 공사는 2033년 마칠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시와의 협상조정협의회가 끝나고 건축 인허가가 나면 건물 구성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모두 6차례 열릴 예정이며 현재까지 2차례 진행됐습니다. 복합 쇼핑몰 조성과 재개발 등 광천 권역이 대규모 개발을 앞둔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 시민 편의는 우선 과제입니다. 동 영향평가 자문도 거치고 이후에 물론 시민은 당연히 거치는 과정인데 그 전에 자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교통 처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부지 가치에 대한 감정 평가가 가능해지고 이후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금이 확정되면 도로와 하천 정비 등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허리와 목을 다쳤고 같은 날 오후 4시 반쯤엔 북구 월출동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엔 광주 서구의 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이 지자체 공모 방식을 추진하자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무안군이 주장하는 지자체 공모 방식은 대통령실 차원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지난 타운홀 미팅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군공항 이전 6자 TF가 구성됐지만 난맥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